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경찰 보디캠 영상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불법 마사지샵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 등 4명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무려 9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경찰관이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연방국세청이 부정 청구 논란으로 중단된 지 10개월 만에 ERC의 처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구워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과 심혈관 건강 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앰뷸런스를 요청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경찰 보디캠 영상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청원에는 분노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 change.org에 빅토리아 이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줄 경찰 보디캠 영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일 개설된 청원 사이트에는 매년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람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찰 대응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당시 경찰의 보디캠 영상을 신속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는 병원에 가겠다고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총격을 했다며 경찰의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원에는 오늘 오전까지 260여 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씨 사망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조심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렌 팍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이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주 검찰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때까지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포트리의 마크 소콜리치 시장도 타운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경찰 관련 총격 사건은 주 검찰이 담당한다며 검찰의 조사를 침착하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들이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 단체들도 참여해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할 계획인데요. 총격으로 사망한 빅토리아 이씨 사건과 생후 3개월 자녀 살해 혐의로 수감 중인 그레이스 유씨 사건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오후 7시부터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 주의 37선거구 고든 존슨 주 상원 의원과 엘렌 박 샤마 헤이더 주 하원 의원이 참석해 한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타운홀 미팅은 한인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현안을 주의회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함께 팔로우하고 또 그것이 입법화될 수 있게끔 함께 돕고 이러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만들어내고 우리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 단체들도 대거 참석해 한인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민권센터, AWCA, KCC 한인동포회관 등 10여 개 단체가 타운홀 미팅에 함께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발생한 포트리 경찰 한인 총격 사건에 관한 논의도 예상됩니다. 뉴저지 한인회 아드리아니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한인사회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날 미팅에서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이 지금 많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 어떻게 911을 그런 이제 힘든 상황에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들이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뉴저지 네일 협회 손종만 회장은 뉴저지 네일 라이선스 시험을 한국어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함께하는 교육 김경화 대표는 지난 2022년 의무화된 뉴저지 공립교 아시안 역사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타운홀 미팅은 오는 수요일 오후 7시부터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개최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불법 마사지샵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 등 4명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무려 9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37세 한인 최미연 씨와 중국 국적의 피아오 재준, 상셴 추이, 진 메이샹 등 4명이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불법 마사지샵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성행위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5월부터 불법 마사지 팔러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이 소유,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샵은 뉴욕 뉴로쉘의 뉴 수딩데이 스파, 뉴저지 패터슨, 코코 스파, 에지워러, 퀸 스파, 하와이 스파 등 9개 업소입니다. 수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마사지샵에 고객인 척하고 잠입하기도 했는데 업체 측에서 이들에게 $160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체포돼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했고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석방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25만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은 기소 전 4명의 공동 소유주 모두 사업체들이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불법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활동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최 씨가 성매매 광고 제작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초안과 최 씨와 피아오 재준 온라인 광고 회사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0년 전 백인 경찰관에게 사살당한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 사망 10주기를 추모하는 시위가 개최됐는데요. 항의를 하던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경찰관이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미 전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민권운동이 점화된 역사적인 계기가 된 마이클 브라운 사망 10주기 시위에서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해 경관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트로이 도일 경찰서장은 경찰관이 시위대에게 맞아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심한 뇌진탕으로 뇌 손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 대부분은 야간에 평화롭게 시위를 했고 경찰도 배려했지만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 담장을 흔들고 급기야 울타리를 부수고 경찰서로 쳐들어왔습니다. 시위대는 그들을 막아선 경찰관을 어깨로 거세게 밀쳤고 경찰관은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흑인인 트래비스 브라운 경찰관은 올해 1월부터 이곳에 근무했으며 이전에는 세인트루이스 경찰청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2014년 사태 이후에 경찰에 추가 고용된 흑인 경찰관들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에는 흑인 경찰관이 단 3명뿐이었지만 지금은 퍼거슨 경찰서의 절반 이상이 흑인 경찰관들로 채워져 있다고 도일 서장은 말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특수폭행과 공격, 체포에 대한 저항, 기물 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또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림픽 블러버드 선상의 세븐일레븐 매장에 10대 청소년 50여 명이 들이닥쳐 내부를 마구 부수고 물건들을 약탈해 도주하는 편의점 습격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55분께 한인타운 서쪽 올림픽 블러버드와 라시에네가 애비뉴 교차로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에 약 50여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들이닥치는 플래시몹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수십 명의 청소년들은 물건을 닥치는 대로 쓸어담고 기물을 부수고 창문을 깨고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순식간에 편의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썼지만 몇몇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내고 약탈 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편의점 직원들은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몰려드는 상황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입니다. 편의점 직원들은 비상벨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청소년들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 자전거를 타고 모두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2억 달러 규모의 식품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일 뉴욕 주의회 대표단과 함께 뉴욕시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 걸스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급식 비용이 필요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 자녀들에게 총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여름 EBT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 1명당 120달러씩 지원하는데 혜택을 받을 어린이는 뉴욕주 전역에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 EBT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 주 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연방정부는 지원금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정비용의 절반도 함께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여름 EBT 프로그램을 위해 우선 1,3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건강한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어린이 1명당 120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며 일부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마감 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 마감은 9월 3일까지며 신청 자격 등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RS가 부정 청구 논란으로 중단된 지 10개월 만에 ERC의 처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ERC 신청서 접수를 중지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140만 건에 이르는 적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IRS는 접수 중단 이후 100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를 디지털화한 뒤 분석하고 잘못 청구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빠른 처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5만 건의 청구에 대해서는 처리 후 환급을 진행하고 2만 8천 건에 달하는 신청건에 대해서는 부정 청구로 지급을 거부하는 등 ERC 처리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IRS가 공식적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처리 순서는 접수 일자가 기준이 아닌 IRS에서 분석한 위험도에 따라서 부정 청구 가능성이 낮은 신청건부터 처리한다고 전했습니다. 데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ERC는 가장 복잡한 세금 크레딧 중 하나고 IRS는 부정 청구를 가려내기 위해서 줄곧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튀김 음식 등으로 많이 소비되면서 건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감자를 껍질째 구워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과 심혈관 건강 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 네다 아카반 교수팀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식사로 쌀밥 대신 구운 감자를 먹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공복 혈당 수치가 소폭 감소하고 심혈관 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영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처방약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 2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26주간 껍질째 구운 감자와 흰쌀밥을 먹게 하는 임상시험을 하며 혈당과 체중, 허리둘레, 각종 심혈관 건강 지표를 관찰했습니다. 실험 12주와 26주째 건강지표 측정 결과 구운 감자를 섭취한 참가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성분과 허리둘레, 안정시, 심박수 등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카반 교수는 감자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흰쌀밥처럼 혈당 부하가 높은 다른 식품 대신 먹을 수 있는 건강 식단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카반 교수는 감자 껍질에는 혈당 조절, 지질, 포만감 개선 효과가 있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다며 삶아 먹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칼륨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구워서 껍질째 먹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에 한인 1.5세 백규영 판사가 임명됐습니다. 6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백 판사는 포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 수년간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수석 서기 등으로 일해왔으며 바이든 대통령 지명 후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연방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백 판사는 앞으로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파산 관련 케이스를 다루게 됩니다.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브라 앤 리빙스턴 법원장은 공문을 통해 백규영 판사의 임명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고 마이크 백이 남부 연방지법 파산법원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의 합류는 뉴욕주 남부 연방지법 파산법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의혹을 수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 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오는 16일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의회 폭동 사태 연관 혐의와 관련한 재판 일정을 4달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법무부 내에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최적의 일정에 대해서는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한층 낮아지게 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조이스 램버스 부장판사는 16의회 폭동 가담자 데이비드 댐프시에게 폭동 참가자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인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댐프시는 의회 폭동 당시 깃대, 목발, 후추 스프레이, 부서진 가구 파편 등을 동원, 경찰관을 공격해 최소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당시 댐프시의 행동이 매우 끔찍했다라며 그의 범죄 이력을 고려했을 때 20년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댐프시는 경찰관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라고 말했으나 법정을 퇴장하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모임인 그로이퍼와 관련한 손동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스테리아균 감염 우려로 보어스 헤드의 가공 육류 제품 700만 파운드가 리콜된 가운데 해당 제품과 관련한 리스테리아균 감염 환자 및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CDC는 8일 미 전역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증상 환자 10명이 추가로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준 증상을 보인 미국 내 감염 환자는 총 43명이며 사망자 수는 3명에 이릅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원지는 버지니아주 자렛에 위치한 보어스 헤드 제품 생산 공장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미 개봉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농무부는 보어스 헤드 제품을 납품받는 슈퍼마켓과 델리를 대상으로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번 감염 사태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어스 헤드사를 상대로 3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